성길조님, 시즌에 투자하셨나봐요. 시즌에 투자하셨는데 10%, 20%, 30% 높이다 보니까 비중이 70%고 평단이 78,000원이 되었대요. 실적이나 펜더멘탈에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주가는 계속 하방인 것 같아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5년 정도 장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주가를 보면 손절을 해야 하나 고민이 들고 종목을 검토해보면 저평가의 성장 가능성이 좋고 고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종목 분석을 해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오늘 첫 라이브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시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즌, 제약바이오주죠. 제약바이오 중에 키트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이게 시즌의 차트인데 지금 평단가가 78,000원. 그래도 손실은 그렇게 많이 보시진 않고 있네요. 근데 질문이 5년 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평가의 성장 가능성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시젠의 재무제표를 우선 들어가 보면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106억. 당연히 매출도 많이 없었죠.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1조대로 매출액이 올라오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죠. 여기 영업이익률을 보면 60%예요. 이전에는 18% 뭐 10%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영업이익이 60%나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 올해죠. 올해 예상치를 보면 매출액은 조금 더 늘었고 영업이익이 6,700억대에서 5,900억대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영업이익률이 60%에서 46%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질문해주신 분 얘기를 들어봤을 때 5년 정도 지금 저평가이고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성장성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좋지 않죠. 1년 만에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영업이익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보다. 시젠은 말 그대로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받은 종목이죠. 굉장히 급등도 했고요. 얼마나 많이 급등했어요. 만원대부터 벌써 16만원대까지 갔으니.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시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내년에는 시젠이 지금의 매출액보다 더 나오고 영업이익이 더 나올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버는 회사는 맞아요.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맞는데 그나마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가치를 산정할 수는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종목이 내년, 내후년, 5년 후에 지금의 이 실적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작년보다 지금 올해가 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년에 더 좋은 실적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내려갈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시젠이 가치를 보면 저평가로 보일 수 있어요. 6천억을 벌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6천억을 벌고 있는 회사가 시총이 3조다. 완전히 저평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느냐, 성장성이 보이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사실 객관적으로 가치를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를 산정을 못한다면 이 보이는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기 가장 핫했을 때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 순이익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더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하긴 했지만 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이익률도 떨어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매출액은 좀 늘었죠. 아마 판매량은 더 많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경쟁 상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키트주기 때문에 키트를 만드는 회사는 시즌 말고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확실한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을 가지고 이 가치를 얼마로 따질까 이런 걸 생각하시기에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이 너무 불확실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5년 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항상 그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78,000원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잘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의견이고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적에는 뭐 지금 상태로는 저평가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게 결코 저평가가
아니다. 미리 선 반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에 투자하실 분들도 있네요. 정리할지 말지. 박셀바이오. 왜 들어가셨어요? 박셀바이오를. 아이고. 박셀바이오 한번 볼까요? 박셀바이오. 아니 제약바이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박셀바이오를 제가 지금 봐드려야 되나? 첫 라이브니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한숨만 나오는데 제가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관심 있게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주에 많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도 저도 알아야 할 부분도 있고 주식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는 보고 있어요. 박셀바이오 최근에 안 좋은 뉴스가 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박셀바이오를 조금 어느 유튜버 분께서 많이 언급하시는 것도 제가 좀 보긴 했었거든요. 제 영상 댓글에도 막 댓글 남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나쁘게 말씀드리기도 좀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런 종목 들어가신 분들 만약에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아니다 싶을 땐 빨리 그냥 나와라. 이거를 뭐 기다리고 어쩌고 뭐 물을 타고 뭐 평단가가 얼마고 이게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 종목이 갑자기 막 상한가 계속 쳤어. 미니파파 말 듣고 손절하고 나왔더니 왜 막 올랐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아니다 싶을 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본인이 생각에 이 주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보다. 맞잖아요. 적자 회사인데 돈도 못 벌고 하는 임상도 잘못되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주식은 계속 내려가고. 처음에 급락했을 때 뭐 계속 다음날 물 타라 다음날 물 타라 다음날 물 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게 가장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뭘 믿고 이거를 계속 기다리고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6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 답이 없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기대감에 그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면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돼 있잖아요. 고점 대비 85%가 빠진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저하고 정말 친한 지인이 이거 어떡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당장 팔려고 해요. 팔라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스트레스 받고 빨리 좋은 종목 찾아가지고 수익 낼 생각을 해야지. 이거 들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거 내일 뭐 팔고 나서 뭐 급등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박셀바이오 이거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다 하면 그 즉시 나오시라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지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는 거지. 만약에 이거 정리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뉴스 나와서 계속 상한가 찍는다. 그러면 잠 못 자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시고 이거 내일 상한가 가더라도 난 아무 후회 없다. 지금 내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파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하신 상태에서 행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실적이 있는 좋은 종목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얘기하죠. 뭐 신풍제약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신라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하잖아요. 기대감.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내려가는 게. 제가 지금 유튜브 한 지가 지금 딱 만 2년인데 HLB에 대해서 그때 삼상을 맞췄죠? 삼상 결과가 나왔을 때가 그때인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빨리 승인이 나던 안 나던 실패가 됐던 안 됐던 마무리가 돼야지. 여기에서 있으신 분들도 뭔가 마음이 편안한 거지. 이렇게 질질 끌면서 진짜 눈으로 확인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또한 이 HLB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긍정적으로 뭔가 시그널을 주는 듯한 주식 유튜버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언급을 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답답하죠. 사실 보고 있으면. 충분히 좋은 종목, 실적이 나는 좋은 종목을 분석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종목을 해가지고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알 거는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본인의
부모가, 형제 자매가 HLB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투자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증권사에서도 종목 추천을 하잖아요. 증권사에서도 HLB라는 종목은 추천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아마. 만약에 HLB를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 그 직원은 바로 잘리지 않을까. HLB를 추천할 만한 아무런 긍정적인 요소가 없어요. 뭘 보고 HLB를 추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약이 출시가 됐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승인을 받고 출시가 됐을 때 이때 할 말이 생기는 거지 그 전에는 투자로서 매력이 당연히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제약 바이오주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